저를 좀 덜 나쁜 인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람님. LCK 영상이랑 잡다람 영상들 모두 꾸준히 챙겨보고 있는 06년생 유붕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혼자 해결하기 힘든 고민이 생겨 이렇게 메일을 남겨봅니다. 저는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격이지만 친해지면 정말 상대방을 편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상대방의 편해짐의 깊이가 너무 심해지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군요. 제 문제를 제가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얼마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한 1, 2주 전부터 친구들과 일본으로 졸업여행을 가기로 해서 여행계획 디스코드방을 만들었습니다. 여행계획을 짜던 중 저와 가장 친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디코방에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 말에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럴 거면 여기 왜 있음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방에는 저 포함 8명 정도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대놓고 무시하는 듯이 말을 해버려서 친구가 저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더 최악인 것은 상황을 인지하고 빠르게 수습했어야 했는데 당시 저는 상황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친구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과하기 전에 그 친구와 같이 여행을 가려고 했던 친구들과 심하게 싸웠고 그로 인해 겨우 서로 화해하고 여행은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들에게 미안해서 제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하며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두자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일과 비슷한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꽤 많이 일어났더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자신을 조금씩 절제하고 만약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때 잘 수습하는 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말을 좀 심하게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진짜로 그냥 인간관계 자체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말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음치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목이 문제인 음치가 있고 귀가 문제인 음치가 있어요. 귀가 문제인 음치는 못 고칩니다. 왜냐면은 자체를 아예 잘 못 듣는 거니까. 음을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소리를 내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음치인 경우에는 교정이 가능해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신지 아시겠죠? 어떤 이런 말버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은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긴 한데 저도 실수할까 봐 말하고 생각하는 습관 자체를 저자세로 디폴트로 하는 편이긴 해요.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될 수 있는 게 조금 명확할 것 같아요. 사실 저런 거 치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거울 치료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건데 이거 혼자 생각하면 잘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해줄 그런 거울 치료라는 거는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거울 치료라고 싸지르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쌍욕 박아놓고서 아 이거 거울 치료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평소에 어떤 인간적인 유대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원래 거울 치료라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의 폭력성을 거울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담사가 대동하에 아이나 와이프한테 그 말을 듣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사실 지금 여자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과 또 상관없이 지금 당장 그 나이에 만날 수 있는 사연자분에게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건데 사실 부모님한테 그냥 대뜸 저 거울 치료해주세요 하면은 전후 맥락 상황도 모르고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너무 어릴 거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혼자서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 그런데 그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내가 듣는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는 그게 되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애초에 안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에게 밥이라도 한번 사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상처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사연자분이 지금 이제 정말 많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연자분도 그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배운 듯한 이 말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모르실 확률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연자분의 그런 아주 디테일한 뉘앙스나 이런 것들 느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아마 온라인상으로는 이거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자가 진단이 되어야 치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가장
가장 큰 맥락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문제가 뭔지 알아야 고치지.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알아야 고치는 거는 그 문제가 문제라는 걸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사연자분이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것들은 적지 않은 확률로 그 친구가 상처를 받아서라기보다 내 말로 인해서 이 집단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다 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상황들이 돌아보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와서 깨달았다라는 거는 친하게 많이 지내고 있던 내가 평소에 있던 그룹이 분위기가 평소와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기 때문이거든. 왜냐면 1대1의 감정보다는 대다수의 분위기라는 것들이 좀 더 내 피부에 와닿기가 좋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연자분한테 필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상처를 줬는지 안 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면은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거는 개인 대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사연자분은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 친구가 사과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나중에 좀 적당한 시기에 그 친구랑 좀 딥토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정말 미안했다와 더불어가지고 혹시 내가 평소에도 말을 그런 식으로 한 적들이 있었냐라고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아마 무조건 나올 거예요. 맞아요. 집단이 허용하면 괜찮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기 발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판단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지매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침을 뱉어도 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 요즘 말하는 T적인 어쩌고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훨씬 쿠션이 들어간 상태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하기나 그거 안 하는 건 배려 없는 거고 못하는 건 멍청한 거임. 사이다는 직설적인 게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는 것도 저기에서 맥락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일단 사연자분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그 친구들과 한 명씩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지만 근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사실 어쩌면은 좀 잘못 해석하기 좋을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네 부모한테도 그렇게 말을 할 거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길 수도 있긴 한데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소위 말하는 네 가족충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대하는 친구가 나와 친하고 시간을 같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항상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본인이 어렵고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면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도 예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할 때 기분이 나쁠지 안 나쁠지를 판단하는 되게 값어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사연자분이 생각하기에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연자분도 그럴 거야. 친구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닌데요. 맞아.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야. 맞아. 그럼 친구한테는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친구가 아닌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어려운 관계를 기준으로 잡아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을 때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친구나 와이프나 뭐 아니면은 부모나 자식에게나 기분 나쁘면은 말 험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자기 가족이나 연인들을 우습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 자기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망각해버려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거를 두둔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나는 쟤한테 이런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관계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심한 말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은 나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렇게 느꼈고 불만이 있어가지고 얘기한 거야. 나는 그냥 솔직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나는 너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때 이제 말 좀 세게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대하느냐? 그게 아니거든. 진짜 이 단어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힘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느껴야 돼. 그 단어들은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정의를 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기본 원칙이야. 아니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라는 말은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거는 사람의 그 감정을 기본적으로 배제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나한테 그렇게 잘못한 건 괜찮고 그런 거는 훨씬 더 예쁘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저점이 중요하다니까 사람의 행실도 태도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연인들에게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요. 너는 좋을 때만 사랑이잖아요. 본인들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나는 항상 너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는 너가 항상 중요한데 근데 사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얼마나 예의 바르게 태도를 갖추느냐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대하느냐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 어느 정도는 디폴트 값으로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잘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상대에게 말을 심하게 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통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자기를 같이 낮추면 돼요.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지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닌데 지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열이 받아. 뭐라고 화를 내야겠어. 나한테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저기 뭐 누구누구씨 요즘 우리가 프로젝트 자체가 조금 진행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료조사 이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간 문제 있어가지고 타이트하게 지켜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누가 한 번 늦으면은 자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늦어지고 그리고 그거를 늦어진 사람이 조금 더 찾느라 더 늦으니까 그게 늦는 시간들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납기를 못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시간 약속 정도는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지각하지 말라고 넌 기본이 안 돼 있냐? 요거는 아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잘해봐요로 말을 하는 태도들을 가지면은 솔직히 문제들 중에서는 좀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가 잘못됐어랑 우리 잘해봐요는 아예 다른 화법이거든요. 부부랑 부모 자식 간에 존댓말 쓰는 집 생각해보면 어떤 이미지인지 좀 갑자기 편하실 거예요. 맞아. 그리고 사실 그래가지고 존댓말도 되게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요. 존댓말이란 것들이 어떤 자기에게 최소한의 리미트를 걸게 돼요. 존댓말 하면서 쌍욕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 나는 너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개선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억지로라도 자기도 모자란 점을 찾아가지고 우리 잘해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같이 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감정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배제한다는 게 단어 선택만 예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어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단어보다도 톤으로 씹고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정말 무미건조하게. 정말 아무렇지 않은데 그래도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은 한다 정도의 톤을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누구누구씨 지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랑 누구누구씨 지각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진짜 아예 다르거든요. 맞아. 사람은 사실 생각보다 이성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했을 때 생각보다 그거를 무작정 반사하지 않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지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각해서 미안합니다. 그거를 팩트를 모르는 사람들이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고라파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조차도 마찬가지야. 정상인이라면 자기가 이미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고 그거를 보통 모른다고 하더라도 팩트로 집어줬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한국에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외국인 많이 대하는 주변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인은 정말 신사적이고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논리적이며 정말 예의 바른 민족이다. 외국 놈들이랑 같이 장사를 하다 보면은 진짜 이 새끼들은 어떻게 장사를 한다는 놈들이 이렇게 무례하지? 하는데 여러분 한국인들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특히나 맞아요. 말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눈치라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일단 어조에서가 두 번째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스코드에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건데 보통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텍스트상으로 좀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비언어적인 부분에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할 때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부분, 표정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되게 유심하게 잘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카톡으로 보면은 그게 안 느껴져. 그리고 저렇게 어떤 상대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런 게 심합니다. 왜냐면은 텍스트에는 감정이 안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게 돼요. 보통 그래도 사람을 1대1로 만나면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 공기 흐름이란 게 느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이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텍스트상으로는 그런 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디스코드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데서 폭군이 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난번에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소에 그냥
같이 놀 때는 괜찮은데 디스코드로 채팅 치고 그러면은 갑자기 나한테 폭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맞아, 나도 표정이나 행동으로 감정을 읽는 편이다 보니까 텍스트상으로 할 때는 내가 좀 쩔쩔매요. 오히려 그냥 장문의 글을 보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읽히거든. 근데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들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보를 취합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 대단하다는 판사도 배정 바뀌고 할 때 글로만 봐서 판결 바뀌는 경우도 없지도 않으니까요. 맞아, 그래서 이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많이 보이는 유형이거든요. 채팅으로는 진짜 부모 학살자야. 그런데 막상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게임단 들어가고 그러면은 멀끔한 사람들이야. 왜냐면은 텍스트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화면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체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통함으로써 사람의 죄책감이 줄어드는 거야. 총의 개발이 정말 사람을 죽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말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사실 칼로 찌르는 그 힘 자체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딱 찔렀을 때 그 사람의 꿈틀대는 생명력들이 느껴진단 말이야. 이 손끝으로. 그런데 총은 뭐야? 빵! 자기 손에서 느껴지는 그 묵직한 반동만 한번 느끼고 그 사람을 그냥 죽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키보드 앞에서 사람의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 교수형 시킬 때 발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목 매달아서 죽이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버튼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집행인들이 동시에 누른대요. 빠바바방. 그 중에서 하나만 진짜야. 그 중에서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 버튼들인데 그렇게 하면은 확률적으로 내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죄책감이 줄어든다 그래. 약간 그런 것들이야. 그런 뭐 도구와 장치들을 거치면 거칠수록 인간의 죄악감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키보드나 자판은 아주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악플러들도 욕하던 연예인들 앞에다 세워놓으면은 아 진짜 예쁘다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 사연자분의 문제 같은 것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키보드로 상대를 대하든 뭘 대하든 간에 사람을 대한다는 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나는 어쩌면 인터넷 세상의 발달이라는 것들이 더더욱이나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나랑 반대하는 사람들 텍스트로 보니까 진짜 개새끼 같거든. 그리고 괴물 같거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네들이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인들이라고 하면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계속 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텍스트를 이용한 채팅을 줄일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많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장치적으로 뭐 만약에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번쯤 생각하고 말을 해버릇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맞아. 감정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말을 하는 버릇도 들이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편한 친구라고 해도 말은 수용성임. 내가 어떤 의도를 말했던 상대가 공격을 느꼈다면 나는 그 사람을 공격한 거임. 맞아요. 물론 이제 저 말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져서 나쁠 태도가 아니에요. 사연자분에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막 많은 것들 질문을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연자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연예인이 했던 말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너는 내가 솔직하다고 생각한 거지 그거 솔직한 게 아니고 공격적인 거야. 그거 공격적인 거야가 아니라 무례한 거야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나 그런 게 있어. 논리로 쌀 그거 하는 애들 그냥 자기들이 시니컬하고 풀찐인 거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착각하는 멍청이들이 좀 있어요. 그냥 그거는 이제 지능이 낮은 거거든요. 공감도 지능이거든요 사실. 혹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수습하는 법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상대가 기분이 상했다 싶으면은 본인이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사과부터 하세요. 이게 업무적으로는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기 주변 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렇게 사연자분이 아무리 이제 어떤 그 상대방들의 감정에 대해서 좀 파악이 늦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채팅의 흐름들이 약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바로 사과보다도 그런 게 있어요. 아 혹시 내가 방금 기분 나쁘게 했냐 물어보면은 그때가 이제 아직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혹시 내가 기분 나쁘게 했냐? 아니 당연히 기분 나쁘지. 또는 지금 나 방금 그 말은 되게 기분 나빴다라고 하면은 아 진짜 미안하다. 사실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더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러려는 건 아니었다. 라고만 해도 솔직히 넘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맞아. 미안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에 침 못 뱉거든. 맞아. 내가 실수했다. 이런 걸 서투러서 그러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보통의 아 방금 기분 나빴어로 들릴 수 있긴 함.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말을 잘해야 되겠지. 한마디로 퉁치면 안 되고 길게 얘기한다. 저건 되게 좋은 방법이다. 내가 기분 나빠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 지금 이거 생각해보니까
좀 기분 나빴을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내가 너한테 상처 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분명히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맞아. 근데 이거 바로 해야 돼요. 이게 그게 있어. 연애도 그렇고 개그도 그렇고 내용보다 타이밍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숨도 쉬지 않고 바로 튀어나오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썸씽이 생겼을 때 바로 고백을 박으면은 안 될 것도 연애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설레는 순간들을 캐치를 하는 거지. 그 설렘이라는 거는 결국에 감정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성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판단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설레는 순간에 고백을 박아버리면은 하다가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개그도 마찬가지야. 개그가 딱 쳐야 되겠다 싶을 때 한순간 망설이면 개그가 바로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아, 그거 알지? 짝사랑도 오래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순간 노잼됨. 그리고 맞아, 저거는 고백을 받는 입장뿐만 아니라 해주는 입장도 그렇고, 그리고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일단 기분 나쁘게 했는데 거기서 멈칫하는 게 상대가 느껴지는 순간 일단 기분이 더 나빠져요. 느껴지는 순간에 바로 사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 이거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사연자분이 어떻게 얘기하다가 기분 나쁜 상황들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반대 입장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바로. 아, 근데 방금 그거 나 좀 기분 나쁘다. 이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도 그 순간에 아차 싶어가지고 사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말을 하면은 왜 그거 이제 와서 말하냐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타이밍 놓친 거 알면서 밀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사연자분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건 몰라도 사과 같은 경우에는 늦게라도 하는 게 낫기는 해. 유효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아. 그리고 사연자분, 이런 거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마 주변에서 참아주고 있을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 본인도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있는 친구들도 아마 이미 물어보고 하면은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분, 이번에 잘못했다는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한테도 종종 물어보세요. 아, 내가 혹시 평소에도 말 이렇게 했느냐? 너한테도 그렇게 말을 한 적 있느냐? 충분히 많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과하고 다니면 지금 이 뿌려놓은 업보들 상당 부분 회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있다? 사람이 사람을 손절하게 되는 계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잘못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일 때가 많아요. 채팅이라던가 아니면 디스코드에서 서버 관리를 하는 방식도 그래요. 어떤 드립 수위가 높은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드립을 계속 치우면서 뇌절을 하면은 그게 재밌었던 것도 기분이 나빠져. 그리고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람핀 연인을 다시 만나는 사람들도 여럿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휴지 거는 방향으로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어요. 이게 왜일 것 같아요? 큰 잘못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한 번은 눈 감아줄 수 있다 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반대편에서는 진짜 사소한 건데 이거를 끝끝내 안 고치네? 나랑 해보자는 거지 하면서 마음의 인내심들이 바닥이 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참을성의 한계라는 거는 소모제예요. 어느 정도 있는지는 사실 뭐 알 수는 없지만 한 번에 없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아. 그런데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는 그게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임계점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애들한테 술 한 잔씩 사면서 지금까지 내가 말을 생각 없이 해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개선해 나갔다 하면 됨.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 있으면 무조건 바로 말해줘라, 바로 고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맞아, 나는 진짜 짜증나는데 상대가 사소하게 여기면 계속 쌓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노이로제라는 게 있거든.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딱 그겁니다. 맞아. 그리고 한번 봐주니까 당연한 줄 아네, 내가 이걸 계속 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 관계 유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사소한 걸 안 고쳐? 내가 만만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